배는 고픈데 요리하기는 귀찮을 때 이럴 때 꼭 찾게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야 배고픈데 뭐 먹을 사람? 뭐 먹을 건데? 라면 먹을래? 이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물이 끓을 동안 기다림은 필수! 하지만 조리법은 선택이겠죠? 일명 뽀글이라고도 하죠.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컵라면처럼 먹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최근에 군대 드라마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좀 유행을 타가지고 가끔 이렇게 그냥 갬성 챙기려고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군대에 가면 많이 먹을 텐데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설거지 나오면 귀찮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먹으면 설거지도 안 나오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맛은 그대로인데 설거지 걱정도 없겠다. 이렇게 안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에 걸리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먹을 땐 진짜 맛있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환경 호르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아마도 비닐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걸리긴 하네요.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정말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걸까요? 네개 꺼낸다고. 밥배와 후식배는 따로 있으니까 먹기는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이 봉지도 과연 괜찮은 것인지 늘 의심스럽다는데요. 그래도 설거지를 피하는 데에는 이만한 게 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을 쳤죠. 하지만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데요. 바로 환경 호르몬 때문입니다. 소문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비닐봉지, 라면 봉지, 커피 봉지, 다양한 종류만큼 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먼저 라면 봉지부터 살펴봤는데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폴리프로필렌. 그 때문에 포장재에 주로 사용되는데 커피 봉지에도 똑같이 쓰였을까요? 폴리프로필렌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다는 폴리에틸렌. 많이 쓰이는 만큼 환경 호르몬 걱정도 없는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PE나 PP의 경우에 각각 녹는 점이 약 130도 그리고 160도 부근입니다. 그리고 PET, 페트의 경우에는 200도씨가 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걱정하셔도 되는 게 어떤 뜨거운 물, 염분이 높거나 기름기가 높은 거에 노출되더라도 유해 물질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셔도 됩니다. 식품 공정상 규정하고 있는 규격을 통과한 포장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얇은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서는 쉽게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형태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잘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냄비를 이용해서 끓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도씨 이하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하지만 손댈 위험이 있으니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의 경우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커피 포장재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다층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내용물의 수분 함량이 적어서 외부 습기를 쉽게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는데요. 그런데 이런 커피 포장지를 손으로 뜯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잘린 이 단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습기와 고온을 차단해주는 이 은색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가장 해롭다고 하는데요. 산화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담거나 뭐 기름진 거, 염분이 높은 거 이런 거에 노출되면 이 알루미늄이 용출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알루미늄도 중금속이기 때문에 꽤 위험할 수 있고요. 체내에 이제 축적되는 게 뭐 골수에 축적된다 이러면 빈혈도 생길 수 있고 가볍게는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럼 심하면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심하면 이제 발작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중증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죠. 자르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 자르다 보면 자칫 코팅층 등이 그 플라스틱 코팅층 등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손으로 뜯었을 때 단면을 현미경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커피를 마실 때처럼 포장지를 손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찢긴 부분을 현미경을 통해 관찰했습니다. 불규칙하게 잘린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 겹의 층이 분리되어 안에 있는 알루미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알루미늄 그쪽이 오히려 그런 염분 높은 거나 뜨거운 온도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은 아주 쉽게 용출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그 알루미늄을 먹게 되는 거겠죠. 게다가
코팅된 인쇄면에 플라스틱 필름이 벗겨져 인쇄 성분이 분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로 인해 손상된 코팅면에서 잉크가 녹아서 나오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커피를 탈 때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약 80도에 끓기 시작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잘린 단면을 비커에 넣고 여러 번 저어줬습니다. 그 후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적기 전과 후를 비교했습니다. 어떠한 손상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고분자 필름 내에 조직이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뜨거운 열에서 쉽게 용출되지도 않고요. 이걸 저 뜨거운 거에 노출됐다 해서 염료를 우리가 먹게 될 가능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동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 손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세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미세 파티클들이 혈관벽을 금방 투과를 하거든요. 체내에서 소화벽이나. 그러면 이제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도 그거를 저온 용도라고 쓰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공개 기재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득은 없고 실만 있는 이러한 방법 대신 귀찮더라도 커피 젓는 용도에 맞게 제조된 스틱이나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라면 먹을 때 정작 위험한 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젓가락이 우리 인체를 위협한다는 수상한 소문. 바로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물질이 젓가락에 사용된 거죠? 이 과산화수소로 표면을 탈취하고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세균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산화수소거든요. 과산화수소의 표백 능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용액에 단풍잎을 넣고 기다려봤습니다. 활성산소로 인해서 탈색된 걸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표백을 위해 쓰인 과산화수소가 젓가락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포 독성이 강해요. 세포 독성이 강하니까 살균 작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점막에 계속 그런 독성을 그러니까 손상을 일으킨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소화기계 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소화 효소들을 분비를 억제한다든가 그래서 2차적으로 소화기 궤양이라든가 장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심코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행동은 삼가시고 편리함보단 건강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